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T 손익붐 대 모비스 농구와 관련하여서 KT는 SK에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모비스는 4연패 중입니다. KT는 SK전을 내줬으며 양홍석이 파울 트러블에 걸리며 긴 시간을 뛰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하은기와 정성호, 김동욱 등 이번 시즌 새로 팀에 합류한 선수들이 기존의 김영원과 양홍석, 박지원 등과 잘 어우러지고 있고 나렌의 득점력도 좋습니다. 마이어스는 외곽 능력은 떨어지지만 특유의 탄력과 힘을 앞세운 골밑 플레이에 강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비스는 KCC 원정 패배로 4연패에 빠졌습니다. 승기를 확실히 잡은 경기였는데 서명진의 보네드 플레이로 연장으로 갔고 상대 김지환을 막지 못했습니다. 장재석과 최진수 등 주전으로 여겨지는 선수들이 부진하기에 함지훈과 김영현 등이 출전 시간을 더 가져가고 있는데 장기 플랜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KT 손익붐 모비스 클락과 토마스의 공격력이 떨어지는 점도 아쉽습니다. 이 두 팀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KT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모비스는 이유석과 최진수 등 사이즈와 수비력을 지닌 선수들이 있지만 감독이 들쑥날쑥 경기에 출전시키고 있기에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른이 다득점을 올릴 수 있는 KT와 달리 모비스는 외인 쪽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수원 KT는 직전 경기 10월 23일 홈에서 서울 SK 상대로 76대 81 패배를 기록을 하였으며 이전 경기는 10월 18일 홈에서 고양 오리온 상대로 72대 62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4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포승 2패 성적으로 서울 SK 상대로는 다른 팀들을 상대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허운의 공백이 백코트의 스피드가 뛰어난 SK에게는 문제가 되었고 4쿼터 18-28에 무너진 경기였습니다. 파울 트러블에 걸린 양홍석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상대의 공격에 양홍석이 수비에서 버티지 못하자 공격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이 4쿼터 승부처에 나왔던 상황입니다. KT 손익붐 모비스 이 두 곳에 있어서 KT는 또한 골밑을 책임져야 하는 캐디 라렌이 7차례 3점슛 1/7을 시도를 한 것도 바람직한 장면이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신장이 좋은 SK의 포워드진을 상대로는 미스매치 상황을 만들지 못한 김동욱 영입 효과도 이날 경기에서는 신통치 않았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울산 모비스 농구팀은 백투백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10월 24일 원정에서 전주 KCC 상대로 2차 연장전 승부 끝에 108-109 패배를 기록을 하였으며 이전 경기 10월 21일 홈에서 고양 오리온 상대로 67-95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4연패 흐름 속에서 시즌 원승 6패 성적으로 전주 KCC 상대로는 4쿼터 막판 3점차 리드를 만들었고 이후 남은 공격권만 잘 지켜내면 승리를 기록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서명진의 결정적인 패스미스로 동점을 허용한 것이 결국 화근이 되었던 경기입니다. 수비에서 2대2 수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졌으며 승부처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확실한 구심점이 없다는 것도 아킬레스건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KT 손익붐 모비스 또한 라숀 토마스와 얼클락이 외국인 선수 싸움에서 밀렸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실책의 나비효과 속에서 KCC 상대로 2차 연장전 승부에서 패배를 기록을 하며 허심만 쓰게 된 울산 모비스의 무서운 팀 리듬이 걱정이 되며 외국인 선수들이 슛과 돌파 모두 페인트 존이 아닌 3점 라인 밖에서 시도하는 것을 선호를 하며 외곽에서 겉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비스입니다. 다음으로 현대모비스는 24일 전주 KCC에서 108-109로 패배를 하였으며 2차 연장까지 접전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 싸움에서 턱없이 밀렸고 나거나가 36.16리바운드를 기록을 했는데 현대모비스는 라숀 토마스가 14점 얼클락이 9점에 그쳤습니다. 결국 국내 선수들이 해결해줘야 하는데 서명진의 턴오버로 인해서 하지훈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지훈이 40분간 23점 9리바운드 7어시스트로 힘을 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 KT 23일 서울 SK전에서 76-81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쉬운 경기였으며 전반전까지 근소한 점수 차이로 앞서고 있었으나 후반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4쿼터에 18-28로 분위기를 내준 게 패배 요인이 되었으며 허운이 없는 상황에서 정성우가 12점, 양홍석이 16점, 캐디 라렌이 14점 등으로 힘을 냈으며
그러나 KT답지 않은 골 결정력이었습니다. 야투율이 39%, 3점슛 성공률 35%로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는 최악의 분위기로 외국인 교체 이야기는 진작부터 나오고 있고 정창명과 송교창이 빠진 KCC의 연장 접전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서명진의 플레이가 문제가 되었고 주축 선수들의 경기력도 떨어졌습니다. 상대는 KT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현대모비스 선수들이 힘을 모으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KT 손익분 모비스 농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하나홈큐 대 삼성생명 농구와 관련하여서 하나홈큐는 첫 경기에서 우리은행에 패배를 했습니다. 삼성생명은 개막전에서 국민에 패배를 하였으며 하나홈큐는 1쿼터에만 11점을 폭발한 구슬을 앞세워서 우리은행과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후반 박해진 수비에 실패를 하면서 패배를 하게 된 곳입니다. 신재현이 경기를 잘 조립했지만 그를 지원할 가드한 자리가 아쉬웠고 양인영은 골밑에서 상대의 집중 견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지만 팀으로 다시 돌아온 김희슬이 외곽포를 가동한 점은 팀에게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생명은 우승을 차지한 다음 시즌 바로 리빌딩 내리 리툴링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여자팀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임금배 감독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김한별을 보내고 김보미가 은퇴했지만 드래프트 1순위 신인인 이해란이 배운 이후 실로 오랜만에 코트를 밟은 신인이 됐고 강유림은 외곽에서 다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감독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홈큐 후 삼성생명 부상으로 고전을 하던 이주연이 14점 9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기록한 점도 팀에게 있어서는 호재입니다. 이 두 팀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삼성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은행 상대로 안정적이었던 전반과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아라와 김예진 등 외곽에서 힘을 더해야 하는 선수들의 야투감도 좋지 않았기에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삼성은 이주영과 윤예빈이 앞선에서 수비로 신재현을 괴롭힐 것 같고 배혜은이 골밑 싸움에서 양인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유림과 박혜미 등 이주영과 배혜은을 지원할 선수도 충분하기에 먼저 첫 승을 따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생명은 24일 KB스타즈와 개막전에서 59-68로 패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팀의 핵심이었던 김한별이 떠나면서 확실한 구심점이 없어진 게 아쉬운 점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날 이주연이 14점 9리바운드 9어시스트 6스틸 강유림이 14점 8리바운드로 힘을 냈습니다. 하나홈큐 후 삼성생명 그렇지만 윤예빈이 부진한 게 뼈가 아팠으며 삼성생명의 3점 슛은 단 3개 성공률을 12.5%에 그치면서 공격력을 끌어올리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턴오버와 제공권에서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투 감각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다음으로 하나홈큐는 25일 우리은행전에서 62-76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경기였으며 하나홈큐 농구팀은 현재 리그 최하위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강희슬이 떠나고 구슬이 합류했기 때문에 구슬이 13점 3리바운드 3어시스트로 이끌고 김희슬이 13점 3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을 하였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일단 야투 감각 자체에서 많이 밀렸고 제공권에서 압도를 당했습니다. 턴오버 관리를 그나마 하면서 점수 차이를 좁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합쳐보게 되면 하나홈큐는 언급을 했듯이 리그 꼴찌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생명이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따냈지만 그때의 위험을 보여주는 팀은 아닙니다. 하나홈큐 후 삼성생명 두 팀 모두 전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 조직력을 보면 삼성생명이 낫습니다. 빠른 경기 조직적인 수비 탄탄한 패턴까지 돋보이며 팀을 이끌 만한 주축 선수들을 여러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이에 반해서 하나홈큐는 확실하게 전력이 약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부천 하나홈큐가 영인 삼성생명을 홈으로 초대를 하는 경기로 하나홈큐 팀은 지난 시즌 다시 아쉬웠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사항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신재현 선수와 고아라의 역할도 여전하게 필요하며 국내 선수들끼리의 상황에서 개인 기량을 갖추고 있는 국내 선수의 존재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우리은행전 연패를 끊어냈으며 이번엔 노련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흔들리며 트레이드로 합류를 한 구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전력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생명은 리빌딩에 나서는 것으로 윤예빈 선수가 팀의 주축을 맡을 전망이며 강유릭과 신인 이해란도 있습니다. 박하나 선수는 여전히 부상에서 돌아오는 과정이며 배혜은도 좋은 컨디션이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승 이후 리빌딩을 선언을 하였고 젊은 선수 중에서는 이명건과 조수아 등 젊은 선수들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김단비 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홈큐 삼성생명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포기 경기가 아닌 축구, 배구 등 다양한 경기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농구뿐만 아닌 여러가지 스포츠에 있어서 정답을 공유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곧 있으면 찾아오게 될 주말을 위해서 이번 주도 화이팅하면서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알아본 만큼 그에 맞는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니 운이 따라주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결과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